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자, 코스피가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탑픽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 같은 종목들 정리해 가시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3,200포인트 다음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면 될까 너무 궁금한데요. 어제 이 시간에 JP모건이 2년 내 5,000포인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IB들의 매수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맥쿼리도 한국 놓치지 말라. 네. 예, 아주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볼까요? 네, 일단 외국계가 그런 리포트 쓰는 건 두 가지죠. 늦게나마 깨달은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기네가 놓쳤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고 세 번째 메시지는 단기 내에 5,000은 불가능합니다. 4,000도 만만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하지만 3,500 정도는 여기서 10% 레벨이니까 몇 가지 정도의 가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법합니다. 3,500은 우리나라 PER로 했을 때 11배, 11배 한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1배 초중반이면 과거 대비했을 때는 높은 편에 속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내년도 이익이 좋다고 하면은 지금 11배 초중반이 내년도 이익이 10% 중반 정도 상승한다는 가정을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은 10배 이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는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의 전망이 의미 있게 향후 한 6개월 사이에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가능할 법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그럼 이익이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느냐 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네이버 시가총액 큰 거 중에서 지금 기대치가 그 이상으로 되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3,500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이 관세가 됐던 무슨 다른 이유가 됐던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잘 모르게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익이 확실치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면은 상법 위주로 지주사, 증권사 위주로 가는 것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더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들 종목들이 이익이 빠르게 성장이 된다면, 받쳐준다면 3,500포인트는 뭐 시간 문제일 텐데 그들이 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뭐 증권이나 지주사, 상법 개정 수혜주로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삼성그룹주의 뭐 어제 강세 속에서도 삼성전자만 유독 못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른 거는 삼성전자가 잘해서 올라간 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시장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요즘엔 다시 원화가 약세가 됐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을 사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8월 말부터 팔아서 외국인들이 38조가 나갔다가 최근에 5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원화가 강세가 뚜렷하거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한 7만 원 정도 간다면은 3,100, 200이 3,400, 500으로 가는데 수월한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에 4조 6천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3분기 실적이 한 9조 가까이 나오면은 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7조에서 한 8조 중반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3분기 실적이나 또는 내년을 바라보는 HBM4에 대한 소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속도가 내기가 조금 버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해소 속에 삼성그룹주 강세, 뭐 삼성전자만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 실적 전망 레벨 다운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계속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동네 바보형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데 더 힘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바보 하면은 못하잖아요. 예, SK 하이닉스는 30만 닉스 돌파한 부분 여러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김장현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좀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좀 가면 3,500은 시간 문제겠지만 거기에 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상법 개정 수혜주들 이 부분도
만만치 않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 지주, 은행, 보험까지 이제 또 가세를 했습니다. 이런 상법 개정 수혜주들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 없는데 지금이라도 담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이라도 담으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2, 3개월뿐만 아니고 연초부터. 그래서 모든 종목이 비슷하게 이제 수준으로 이걸 사든 A부터 Z가 A부터 A, B, C, D, E, F까지 있다 합시다. 그 6개 종목 사면 대동소이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지주가 됐든 증권이 됐든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쌌냐? 그 순자산 가치로 NAV, Net Asset Value 그 기준으로 싸냐? 자회사의 모멘텀을 거기서 보겠느냐, 지주회사를 통해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회사의 어떤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그 뭐 CJ하고 SK 스퀘어하고 두산 이런 종목이 우세합니다. 많은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연관돼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감이 있는 거는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 올리브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은 어제 많이 올랐는데 CJ 정도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우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증권주는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 늘리는데 국내 거래뿐만 아니고 해외 서학개미가 돈이 빠지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거래량이 늘면은 가장 레버리지가 높은 건 키움입니다. 키움, 삼성 이런 식이고요. 특히 네. 해외 증권까지 좋으면 삼성, 미래까지 좋아요. 근데 주가가 미래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거래량이 는다는 측면하고 네. 신사업, 뭐 발행업이라든지 아니면 종합투자계좌 그 인허가에 대한 기대를 본다면은 키움과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정도까지 주가가 좀 눌림목 받았을 때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은요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네. 많이 가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은행 전체적으로 PE, PBR이 0.58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ROE가 한 8% 정도 되니까 0.58배가 아직은 쌉니다. 중국이 0.7배 초반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과거에 밸류업으로 올라갈 때 지금 0.9배지만 0.8배 갔어요. 따라서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0.7, 0.8배 PBR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현재 0.6배 근처에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은행주도 한 10% 남짓의 업사이드가 있는데 KB증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은행주도 아직은 업사이드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남아있다. 작은 그런가요? 주식보다는 큰 주식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사주 비중 높은 SK와 두산 그리고 증권 보험주들 가운데는 좀 큰 종목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상법 개정 계속 나오는데 나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 마시고 좀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면세 유통 강세입니다. 좋은 성과 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좀 전략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전체적으로 18배 정도 넘어갔으니까 그쵸. 아주 싼 건 아닌데 화장품 계속 좋게 보셨잖아요.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시진핑 방문 관련되는 임팩트는 이게 11월 달에 오게 되면 오는 거잖아요. 주가적으로는 아마 8, 9월 달까지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덜 오른 종목 상대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ODM 업체인 코스맥스 일부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 정도까지 ODM 2개 업체하고 아모레 정도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주사 증권사하고 이런 화장품 주식은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 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이 시련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면세 유통 좀 강세인데 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런 종목들 좀 탑픽 꼽아줬습니다. 사실 저희 많이 물어볼 게 있는데 좀 전략 면에서 종목들을 오늘 완전 녹여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인가요? 전략이라는 것이 7월 말까지 하고 8월하고 다릅니다. 관세가 확정이 8월 초에 되고 해결이 잘 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지주나 증권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이 한 3주 정도 올라가다가 이익 실현의 빌미를 잡힐 소지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관세에서 특별한 이슈가 별로 보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관세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대한민국의 상법 위주로 끌고 간다면은 주가 상승은 약간 좀 목에 차오는 기분이 8월 초에 나올 수 있다는 기분이. 정도를 늘 수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 수주 우리 그 예탁금 잔고라든지 외국인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이게 거꾸로 방향을 틀 건 아닌데 속도는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하고 상법에 대한 기대치의 선반영 정도에 따라서 속도는 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걸 좋긴 한데 이미 80~90% 포지셔닝 하신 분이야 관계없는데 자기가 현금이 80%고 갖고 있는 게 20%밖에 없을 때 나머지 80%를 어떻게 들어갈까는 건데 절대로 한 번에 들어가시면 곤란하고요. 한 3번 이상으로 나눠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관심주는요? 관심주는 지주 증권사이고요. 하이닉스, 화장품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일 수전력 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